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보통 사실은 이제 마지막 세션 그러면 좀 부담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은 조금 부담을 덜한 이유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나눴던 심오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궁극적으로는 이제 돌아가는 마지막에 어떤 그릇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부담 없이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마지막 세션은 어떤 그런 특징 때문에 저는 어려운 얘기보다는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명랑 모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오픈 소스 현대화, 오픈 소스를 통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현대화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픈 소스 자체가 지금 어떤 많이 쓰고 있는 추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AI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이제 80~90% 이상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 운용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했던 AI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를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거대 벤더들의 인력들이나 우수한 인력들을 다 합해도 한 100만 명 내외 정도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GitHub을 통한 어떤 이런 명량 있는 개발자들 같은 경우 이미 1억 명이 넘는 어떤 그런 많은 많은 개발자들이 열심히 협업하고 경쟁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픈 소스 자체가 특히나 어떤 혁신 기술을 쓸 때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빨리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될 여러 가지 오픈 소스 중에도 이제 DB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중에는 사실은 PostgreSQL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라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대중성의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그 보통 우리가 NG SQL, 뭐 안지 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그 안지 표준에 맞춰서 사실은 오라클이 아니라 PostgreSQL일 정도로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부분 자체가 또 색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PostgreSQL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몇 가지 특색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PostgreSQL하고 코끼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에 따른 어떤 제반에 따른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ostgreSQL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경고함과 그 다음에 역동성이라는 거를 테마를 가지고 사실은 한 DB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DB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식의 형태로 포커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실은 익스텐션을 걸 붙여갖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 써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이상의 어떤 기간 동안 PostgreSQL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될 AI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도 이미 이제 아까 설명 들으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벡터 기능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현재 PG에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DB는 그 많은 벤더들 중에 이제 하나에 불과한 벤더긴 하지만 그래도 이따 설명드리게 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왜 EDB가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서 현대화를 시킬 때 그 주요한 수단일 수가 있는지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저도 SAP에 오래 있었지만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됐다 내지는 많이 쓰인다라고 판단할 때 있어서 보통 많이 드는 예가 어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중심에 있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처음 접하는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두 ERP라고 하는, 많이 한국에서는 약간 지명도가 떨어져 있지만 지금 글로벌 한 3등 정도 되는 ERP 업체 같은 경우가 현재 PostgreSQL을 갖다가 ERP의 기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덕수라고 하는, 그리고 통신의 가장 중요한 빌링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어떤 거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그 PostgreSQL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코어 뱅킹에 있어서 이제 그 솔루션을 공급하는 뮤렉스 같은 경우에도 PostgreSQL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코어 그 엔진의 DB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이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허들이 있을 뿐이지 이미 이제 그 PostgreSQL 같은 경우에 이미 엔터프라이즈의 깊은 심장부에 넓게 깊게 들어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 쪽의 꽃이죠. MES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PostgreSQL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거의 다 자리가 충분하게, 그러니까 인지하건 인지 못하건 간에 잡혀 있다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PostgreSQL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이 캡처는 지금 이제 PostgreSQL.org 들어가면 바로 뜨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ostgreSQL을 갖다가 쓰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org 들어가셔갖고 그냥 다운을 받으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쓸 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현재 오픈 소스의 어떤 그런 대중화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은 버전을 갖다 그냥 바로 판매하는 또 업체들도 많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 어프로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EDB와 같은 어떤 전문 글로벌 벤더나 제품을 통해서 이제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별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접근법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오픈소스 특성 때문에 그냥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제 그 커뮤니티 일원으로, 오픈소스의 거대한 커뮤니티 일원으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와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벤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당연히 EDB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 장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EDB가 왜 뭐 차이가 나냐 이런 게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기존에 이제 AI 관련이나 아니면 어떤 DB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이 정도는 갖춰야지 이게 이제 내가 쓰는 포스트그레 SQL의 벤더로 선정할 수 있겠구나, 내지는 어떤 그런 표준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오픈 소스 자체가 이게 그냥 어떤 특정 개발자 내지는 특정의 어떤 회사의 기여가 없이는 사실은 굴러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특히나 커뮤니티 부분에 대해서 뭐 재정적인 어떤 지원도 포함해서 특히나 어떤 개발 이런 부분에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포스트그레 SQL의 부분만큼 많은 EDB라고 하는 글로벌 벤더가 해마다 틀리고 어떤 버전마다 틀리지만, 저희가 항상 보면 이제 한 30% 내지는 한 40% 정도의 오픈 소스 코어의 이제 그런 코드를 컨트리뷰션 하는 어떤 그런 벤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워낙 또 PG 쪽에 유명한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그분들은 저희 쪽에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고문 역할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실제 개발자 역할을 하시면서 사실은 커뮤니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여를 하는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기여라는 측면을 말씀 같은 연장선상인데, 쭉 이제 포스트그레 SQL 자체가 이제 마이클 스톤 브레이크 교수님 입으로 쭉 나오는 데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요한 시기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기술 트렌드가 바람이 불 때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좀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그 화려한 장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혁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혁신도 기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테크놀로지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인데, 포스트그레스 SQL 자체를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대한 기술 기여는 저희가 이제 EDB라고 하는 벤더가 처음 한 기술들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PG라고 하는 오픈 소스 쪽에서 잘 활용이 되게끔 기술을 기여를 한 부분도 있고, 반면에 저희 자체 버전에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이런 어떤 또 제품 갖고 있긴 하겠으나,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때마다 혁신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특히나 EDB 같은 경우에는 PG에 대한 어떤 혁신 그런 패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떤 특정 벤더를 고르실 때 어떤 제품을 고를 때 중요하다라고 드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너무 좀 재미없게 표현이 됐어 갖고 중요성이 인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BG 벤더라고 하는 그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업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쓰시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제 장애나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지원하는 국내 인력 내지는 그 회사의 기술력에 지원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벤더는 내지는 그 판매업자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그 지원 체계나 그 다음에 어떤 코어 엔진 부분이나 브레이크 픽스를 할 정도의 기술력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얘가 예제가 실제로 일어난 예인데, 특정 고객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얘기가 나온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MBL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좀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갖고 저희가 픽스를 보내드리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 엔터프라이즈 부분 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했던 방식은 내지는 어떤 그런 그 판매업자들의 방식은 그냥 기술력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혼연 얘기하는 커뮤니티에 이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그 어떤 단체들의 역할은 이 장애 대응이나 장애 픽스를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뭐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특정 보통 PG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로 큰 메이저 릴리스를 내는데 그때 포함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막 돌아가고 있는 어떤 프로덕션 장비에 있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6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픈 소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기술에 대한 혁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기존에 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 즉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뭐 정책적인 조금 완고함 이런 것도 약간 풀어야 될 측면이 없지 않아 또 판단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대 벤더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저희는 그걸 기회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공급해 드리고 있는 이제 저희 제품 그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듈들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여놨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엔터 버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핵심 역할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데이터 인크립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성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라클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장량 모듈로 탑재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면 기존에 오라클 쓰시는 분들이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들의 문법으로 SQL로 이제 운용되는 게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체득할 이유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가 또 뭔가 더 중요하게는 기존에 오라클을 써봤던 부분들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있어갖고 사실은 뒷단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으나 95% 정도의 호환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다른 어떤 이제 오픈 소스로 데모 있는 거대 기업에 대한 앱 이런 부분을 현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뒤에 약간의 어떤 다른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특히나 이제 지난 10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9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한 10년 동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특히나 DB 쪽의 혁신이나 분석 쪽의 혁신 자체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클라우드 DB 형태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 이동도 그렇게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폐해 내진 폐해가 이 온프렘 쪽이나 이쪽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그 선택지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온프렘이나 어플라이언스 형태나 그다음에 클라우드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공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벤더 측면에 있어서 종속을 해결하는 방법에 또 어떤 그런 그러니까 베네핏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코멘트 부분은 저희가 만든 부분이 아니고 한 3, 4년 전에 저희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끝낸 하나의 어떤 거대 통신 고객사의 어떤 멘트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슈 절감에 대해서 저희가 이만큼의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음 장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 첫 번째는 이제 라이센스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부분의 거대 기업들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대 벤더의 라이센스 체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익숙한 그림일 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ED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네들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어떤 코어당 라이센스를 보면 한 2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라클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오라클의 어떤 그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격 정책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무리 못해도 한 50%에서 한 8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이건 사실은 어떤 티슈 측면 한 면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라클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만약에 특별한 그러니까 EDB 같은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오픈 소스로 내린다고 하시면 이런 스텝들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2개월이라는 부분이라고 있다고 치죠. 예,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EDB에 들어있는 오라클 호환 모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에 해당되니까 새로운 어떤 SQL이나 내지는 스키마가 변해서 생각하는 부분 자체를 자동으로 이미 다 저희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현격하게 그 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간도 거의 보면 이제 거의 한 40% 6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12개월짜리 일반
프로젝트를 한다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물론 줄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리스크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반면에 비용은 그만큼 또 감소한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을 잘 활용을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효과를 누려서 이 비용을 딴 데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의 활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 자체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PostgreSQL 자체가 이제 코끼리 튼튼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기술의 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EDB 같은 경우에도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당연히 기본이겠죠.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이런 EDB 그러니까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 아무래도 OLTP 쪽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포스트그레 자체가 해왔던 이제 OLTP 역할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 버전 있는 그런 버전도 있고 이제 반해서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또 PostgreSQL 기반의 또 분석 어떤 솔루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플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브로드컴이 이제 그 소스를 클로징하는 바람에 PG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린플럼을 저희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 5월달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 아마 첫 사례가 아마 한 2개월 안에 생길 것 같은 좋은 기분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OLTP뿐만 아니라 OLED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많이 확장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해서 물론 이제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다른 세션에서 사실은 이제 이미 PostgreSQL 자체가 벡타라고 하는 그 피처를 통해서 사실은 벡타 일반 AI를 위한 벡타 DB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도 단순한 어떤 벡타 PG 벡타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파이프라인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이 있다거나 아무튼 그런 식의 역할이 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사에 떨어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PG 인스턴스나 뭐 저희 버전이나 다른 거 포함해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HCP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프렘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구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한 솔루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트 솔루션이 특정한 트렌드 때문에 이제 떠서 도입을 하게 되면 몇 년 지나거나 그 유행이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 사일로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PostgreSQL 자체가 워낙 방대한 어떤 생태계나 이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땐 그런 데이터 프롤리퍼레이션이나 데이터 사일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을 사실은 이제 쓰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ostgreSQL 중에도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성능에 대한 그 수치를 많이 올려놨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최신 버전의 오라클이나 SQL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저희가 성능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을 못 벗어나는 이유 자체가 비용도 있고 정체도 있겠죠. 아무래도 RAC 부분이라고 하는 약간 HA 때문에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저희의 자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RAC에 버금가는 고가용성에 대해서도 솔루션이나 접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실은 저는 제가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용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처가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용처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실은 OLTP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랩까지 다 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제약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양을 못 맞춘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워크로드의 어떤 충돌 규합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의 조합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오라클 RDB나 RAC가 있고 엑사데이터가 내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많은 RDB 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예를 들면 스노우플레이크처럼 당연한 분석 솔루션이 많은 것 이유 자체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그 분석량이 많지 않다면 기존에 이제 저희 포스트그레스QL 자체는 OLTP이기 때문에 OLTP와 올랩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용량의 데이터 구간에서는 가능한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제품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뭔가 사실은 이제 PG 벡터라고 하는 것도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러나 PG 벡터만을 써서 이제 흔한 렉까지 연결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코딩과 스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쓰기 위한 어떤 복잡함에 대한 것도 상존하고 있고 반면에 또 막상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간도 길어지는 입장에 반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AI 가속기,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PG 벡터라고 하는 이제 벡터 DB가 되는 거를 지원하는 거 중심에 두고 이거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스텝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전 구간은 아니지만 한 60% 80% 정도 저희가 줄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위에 있는 방식이 한
한 140, 150 코드의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를 짠다라고 하면 사실은 밑에 거는 5줄로 그냥 저희가 일반 SQL 커맨드를 써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아까 최근에 저한테 이제 질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벡터DB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내지는 이제 뭐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벡터DB라고 하는 거를 따로 셋업을 할까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있는 기존 밴더들이 벡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피처들은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낫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뭐였냐면 EDB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접근법이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뭐냐? 벡터를 위한 벡터DB를 따로 만드는 얘기는 또 다른 전산실의 또 다른 인프라에 대한 또 다른 데이터 본을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자체를 갖다가 EDB가 아니더라도 이게 PG 벡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쓰고 계시는 DB가 벡터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걸 쓰시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뭐 사일로나 이런 걸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접근 자체도 기존에 어떤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뭐 P로 시작하는 벡터 DB보다도 한 3~4배 빠른 어떤 성능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기존에 있는 DB 세트 위에다가 이제 기능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두보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역인데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그 포스트그레스 SQL 자체가 특정 솔루션으로 해결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석 영역인데요. 아시겠지만 분석은 하나의 똑똑한 머리보다는 옆으로 많이 손발이 많이 있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IO가 많다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 제품으로 이제 유명했던 부분이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 안내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유명했던 부분이 이제 그린플럼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 왔거든요. 아시지만 뭐 한국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제조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네 회사에 중요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내는 뭐 예를 들면 수율 같은 걸 내는 걸 기본으로 썼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사실은 이거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제조업체의 표준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라클이나 뭐 테라데이터나 예를 들어서 그 뭐 버티카나 아니면은 사이베이스 IQ 같은 이월된 제품이라든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옆으로 쫙 퍼지는 스케일 아웃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그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린플럼 자체 이 녀석도 그 중간에 코어는 PostgreSQL 코어거든요. 근데 저희는 PostgreSQL을 갖다가 이제 이거를 만지는 코어를 직접 만지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이 그린플럼이라고 하는 녀석은 코어 제품은 지난 거의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한 접근법은 이 코어에 대한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밴더고 지원한 유일한 밴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벡터 같은 경우도 이미 여기 이제 PG 기반이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미 그린플럼이 있다라고 하면 구태와 뭐 다른 어떤 벡터 DB를 내지는 또 심지어 저희 쪽 벡터를 쓰는 것보다 그린플럼의 벡터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아마 제 경험에 한 DB를 한 3~4개 정도 한국에 셋업을 하거나 들고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내 생태계 여기 뭐 퀘스트도 있고 BI 매트릭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하신 이런 어떤 툴 벤더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 연동이 잘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 그대로 이미 시스템 자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다른 거를 또 바꾸는 거 내지는 어떤 호환이 안 된다면 사실은 이제 쓸 수 없는 부분들의 어떤 고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PG나 EDB만큼은 또 지난 뭐 어떻게 보면 지난해 했던 세월 속에서 많은 어떤 연동한 제품과 이런 연동이나 호환성에 대한 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뭐 새롭게 하시는 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호환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보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100여 개 있다고 말씀드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있죠, 물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활용한 리스트 대부분 자체가 기존에 해왔던 저희 쪽의 어떤 그런 올 TP 같은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분석이나 AI 쪽에서 이제 많은 고객군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화려한 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조만간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OEM이나 ISP 형태도 쓰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그 영역에서 나름 이제 내노라하는 어떤 기업들 자체가 포스트그레스큐얼을 기반으로 해서 엔터프라이즈를 굉장히 잘 하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모노리틱한 환경을 MSA 아키텍처를 바꾸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훅 왔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PostgreSQL 자체가 쓰이던 부분 자체가 이제 OLTP로 표현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OLTP로 표현 영역에서 약간 이제 호환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라클의 또 좋은 대안인 티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대진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냥 기존의 순수한 어떤 OSS 프로젝트 물론 좋지만 이게 이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붙은 영역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린플럼을 통한 그린플럼 기존에 쓰던 고객들에 대한 어떤 이 고충 해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했던 어떤 뭐 오라클 엑사데이터나 내지는 이제 뭐 버티카나 테라데이터나 사이베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통상 이제 오라클 고객들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오라클에 대한 부분을 해결 방법이 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밀미니스트리즈를 써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라이센스는 유지 안 하고 애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엑사데이터라고 하드웨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오프하기는 이제 사실은 힘들거든요. 반면에 지금은 드디어 이제 해안이 생겼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 포스트그레 기반으로 OLTP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의 실질적인 대안인 이제 그린플럼 자체가 포스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기업이 완전하게 타로 오라클을 했을 때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참고로 2008년, 9년, 10년 때도 이미 오라클 엑사데이터를 그린플럼 녀석으로 제가 이기고 다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케이크 약간 토핑 같은 AI 같은 개념 같은 경우에도 피지벡터라고 하는 영역을 OLTP 쪽에서 그 포스트그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올랩 기반의 그린플럼 기반에 쓰시든 간에 해서 이제 저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OLTP 올랩 AI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워 담으면 사실 이제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같이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잘 붓고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짧게나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데이터를 잘 부을 어떤 이제 저장소로서의 DB의 역할을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은 그때 있어서 대안이 충분하게 포스트그레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중에도 이제 글로벌 벤더 입장에서 봤을 때 브레이크 픽스까지 가능한 EDB가 그런 기업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